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M2 모델을 마초차잖아요. 스팅어를 중간에 탔는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측면, 후면, 할것이 너무 예뻐요. 흔히들 이제 탱크 엔진이라고. 연비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뭐 거의 압승 아닌가요? 제가 실연비를 기록하는데 단점은 4륜이다 보니까 체인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냥 폐차고 많이 오래하죠. 네, 여자친구한테 왜 차를 다운그레이드를 해 오빠? 엄청 큰 고질병이 있는데 형님들 안녕하세요, 황기사입니다. 경쟁 차량인 벤츠 CLS와 아우디 A7 등의 스포츠 세단과 경쟁하기 위해 BMW에서 내놓은 4도어 쿠페 차량인 바로 3세대 BMW 6 시리즈 그랑 쿠페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3세대 BMW 640D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BMW 640D 차주분을 만나러 대구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구 살고 있는 6 시리즈 차주 이찬우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6년식 3세대 BMW 6 시리즈 그랑 쿠페 차량이고 6기통 트윈터보 디젤 차량입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트림이 적용되어 있으며 4륜 구동 모델이고요. 실내 색상은 카본 블랙 색상이고 실내 색상은 블랙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중고차로 샀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5년 5월에 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얼마였나요? 개인 직거래로 구매해서 1,700만 원에 구매하겠습니다. 순수 차량 가격만요? 예, 잠깐만 1,700만 원입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17만 2,700 달리고 있고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이제 16만 킬로 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일 처음에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대우의 브롬이라고 그 그냥 똥차 있거든요. 95년식. 모릅니다. 이게 네. 나이 많은 새는 아시는데 요거는 거의 뭐 에스페로 거의 시작은 그럴 겁니다. 그거 제일 처음에 첫 차로 탔고요. 그 다음 차도 이제 아버지 회사차 물려받은 이제 쌍용 유체험에 타다가 취직하게 되면서 올류 K7 탔었고요. 그 다음에는 기아 스팅어로 넘어가서 한 5년 탔었습니다. BMW 6 시리즈 그랑 쿠페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6 시리즈 이 차가 제가 20대 초중반에 처음 나온 차인데 길에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 홀린 듯이 계속 쳐다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나이도 어렸고 마음속에 품고만 살다가 스팅어를 중간에 탔는데 주행거리가 스팅어가 이제 13만, 14만이 되다 보니까 슬슬 돈을 바라는 시점이더라고요. 정비도 정비지만 스팅어 감가 폭탄이 그냥 히로시마 원자 폭탄 한 2대 때려 맞은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정신이 어지러지하죠. 네. 매입가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감가나 그런 수리에 대한 걱정도 있으셔서 이 차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이유가 이 스팅어가 너무 좋은 차인데 연식이 쌓이고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쉽게 좀 접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도로에서 네. 그 과학 냄새가 점점 나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물론 정말 좋은 차인데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너무 괜찮은 차라서. 근데도 어린 분들이 곱게 안 타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스팅어도 제가 고른 이유가 사실 그때 구매할 당시만 해도 스팅어 길에서 보기 힘들었거든요. 이 차도 사실 길에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희소함에 좀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BMW 6 시리즈 그랑 쿠페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잠깐 F87 M2 모델을 고민하긴 했었습니다. M2요? 예. 그거 완전 리얼 상남자 마초차잖아요. 네. 진짜 달리기 차죠. 말 것에 고민했었는데 그 전에 스팅어 사고 대차로 M2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M2는 그 짧은 휠 베이스에서 오는 민첩한 움직임. 외관도 오래돼가지고 썩차라고 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한테는 너무 예쁜 디자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팅어 팔기 전에 드라이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한번 돌고 오니까 거의 멘탈이 나가가지고 기가 다 빨려가지고 이제 내 나이에 스포츠 수단은 참 힘들 것 같다. 그러고 결정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M이다 보니까 UBGB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통장 그냥 거덜나기 딱 좋거든요. 예. 네. 아 그래도 주변에 이제 F바디 이제 M3, F바디 이제 M4 타는 이제 지인분들이 계신데 튜닝을 하든 정비를 하든 이 금액대도 다르고 그리고 이 빈도 수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는 네. 용 한 마리가 갑자기 승천하는 순간 내 통장도 네. 하늘로 승천해버리는 야, 거예요. 그거는 끔찍할 것 같아가지고 네. 도저히 M2는
고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민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죠. 살짝 발만 담갔다가 뺐습니다. BMW 640D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장점은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전면, 측면, 후면 할 것 없이 너무 예뻐요. 특히 저는 전면이 날렵한 헤드라이트 그리고 이제 앰픽이 들어가서 예쁜 디자인에 엠범버도 들어가 있고 이 차가 전고가 스팅어랑 비슷하게 이제 1400mm가 안 되거든요. 조금 낮은데 빵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볼륨감 앞으로 10년은 질리지 않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준이 이 차량 휠이 몇 인치인가요? 순정 20인치입니다. 앞에랑 뒤에랑 폭이 네. 똑같나요? 다릅니다. 다르죠? 네. 앞에가 이제 순정이 이제 245, 35, 20이고요. 뒤가 이제 275, 30, 20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또한 확실히 일반 F바디 5 시리즈와는 다른 날렵한 디자인이 인상 깊은데요. 특히 슬림하면서 날렵한 좌우로 뻗어나가는 듯한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지금 출시 중인 BMW 8 시리즈 디자인의 태초의 디자인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특히 하단부의 듀얼 머플러의 디자인이 조금 더 다이나믹한 6 시리즈 그랑 쿠페의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 지금 차를 가져오고 계속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리를 하면서 부품 품번을 조회해보니까 코드네임 이제 F10 5 시리즈랑 공유하는 부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뭐 다 정품을 쓴 건 아니고 F10랑 섞어서 수리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많이 팔린 차일수록 이제 부품 단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5 시리즈랑 공유하는 그 부품 가격이 조금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괜찮은 장점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엔진 N57 엔진인데 흔히들 이제 탱크 엔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30만, 50만까지 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엔진오일 잘 갈고 냉각수 잘 갈고 이제 소모품 그때그때 잘 바꾼다면은 쭉 오래 탈 수 있는 탱크 같은 엔진이 좀 장점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고질병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많죠. 엄청 많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네. 단점에서. 그럼 또 장점 뭐가 있을까요? 개체수가 적은 것에서 오는 이제 희소성이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길에서 진짜 없습니다. 물론 출고 당시에 이제 가격이 좀 세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 안 한 것도 있고 포지션도 사실 우리나라에 좀 맞지 않는 느낌? 대륙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그랜드 투어러 성향의 차 가지고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선 사실 맞는 성향의 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만 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변태 같다는 말을 좋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변태기 때문에 스팅어 그런 거 희소성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그럼 차주님께서 그 전에 스팅어 2.0 타신 거예요? 3.3 타신 거예요? 3.3으로 탔었습니다. 짭팅어가 아니라 리얼팅어. 똑같은 스팅어 타는 건 다 똑같죠. 차주님께서 스팅어 3.3 모델 타셨는데 연비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뭐 거의 압승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는 스팅어가 진짜 거의 육각형에 근접하는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육각형이 못된 게 이제 연비거든요. 아무리 항속 주행을 하고 연비 운전을 해도 시내에서 6, 7은 솔직히 절대 못 보는 것 같고요. 진짜 좀 막힌다 그러면 4에서 5 따거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량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셨을 때 연비 비교 좀 해주세요. 공도에서 시내만 타게 되면은 8에서 9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살살 몰았다 이제 그러면은 9에서 10까지는 나오고요.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은 트립상에는 20까지는 뜨던데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순간 수치라서 실내는 크게 하지 않는 편이고요. 제가 실연비를 기록하는데 보니까 고속 항속 기준으로는 한 13, 14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거의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고 고속도로 올리거나 조금 한적할 때는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비율은 어떻게 되세요? 공도 7, 이제 고속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실연비로 보면은 한 10에서 11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유할 때는 이게 디젤이다 보니까 이제 기름은 보통 이제 게이지가 절반 정도 갔을 때나 아니면 40% 정도 남았을 때 가득 주유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주유했을 때 이제 대구 1,450원 기준으로 가득 넣으면은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땅 주유하셨을 때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나요? 이게 그 시내 탔을 때랑 고속을 탔을 때랑 주행 가는 거리가 다른데 내가 이제 앞전에 주유하기 전에 시내를 많이 탔다 그러면은 게이지상 이제 750에서 800 정도 뜨는 편이고요. 고속을 조금 섞었다 그러면은 한 850, 900 정도?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80에서 100km 항속 정말 쭉 하면 어떤 분은 요 같은 차로 트립에 이제 1000 이상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이거 써보니까 마음에 든다 하시는 옵션들 있을까요? 사실 옵션이 그렇게 많은 차가 아니라서 그나마 꼽으라고 하면은 어댑티브 LED 라이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팅어도 물론 LED 라이트가 있었는데 확실히 스팅어가 좀 어둡고 이 차는 엄청나게 밝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로등 하나 없는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엄청 밝더라고요. 그리고 핸들 돌리면서 이제 따라가는 게 확실히 영민하고 좋아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고스트
도어라고 하는데 문을 이렇게 쾅쾅 안 닫아도 되고 그러니까 살짝 놔도 이제 당겨주니까 고급감도 올라가고 마음에 듭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고속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팅어도 제가 타본 차 중에 국산차 중에는 고속 안정감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 차보다 이게 훨씬 더 뛰어나더라고요. 인천에서 차를 사고 이제 대구로 내려오면서 스팅어 했으면 170이면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이 차는 170 밟았을 때 120인가? 하고 보면은 170 고위로 밟아도 괜찮다. 그리고 스팅어 타다가 이 BMW 6 시리즈 그랑 쿠페로 640D 모델로 오셨는데 승차감은 그래도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스팅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좀 거. 하다는 느낌이에요? 예예. 네. 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아직은 말랑말랑하고 불안감을 주는 그런 승차감보다는 조금 탄탄하면서 안정감 주는 승차감을 조금 선호하거든요. 이게 엠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쇼바가 이제 일반 모델하고 다른 게 들어가요. 조금 단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편입니다. BMW 640D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젤이다 보니까 소음하고 진동? 제가 첫 디젤 차이기도 하고 앞전에 가솔린 차를 타서 더 비교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핸들하고 발끝을 타고 오는 이 디젤 특유의 진동 아주 거슬립니다. 그리고 소음도 그나마 6기통이라서 좀 괜찮은데 그래도 가가가가 거리는 거. 그리고 이 차랑 엄청 큰 고질병이 있는데 4륜이다 보니까 중간에 축이 들어갑니다. 십자 베어링 드라이브 샤프트 축이 들어가는데 걔가 마모가 되고 연식이 쌓이면서 노후가 되면은 십자 베어링이 끊어지면서 옆에 엔진 오일팬이나 미션 오일팬을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걔가 돌면서 걔만 끊어지면 괜찮은데 걔가 이제 회전력이 있다 보니까 돌면서 걔를 쳐버리고 다른 부품을 이제 깨트려 버리면 이 수리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예요? 대략? 만약에 샤프트만 깨지게 되면은 부품값만 한 200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걔가 돌면서 다른 팬을 깨버린다 그러면은 거의 한 400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단점으로는 이제 체인 홀선 이슈가 이 차도 피하질 못했어요. 보통 이제 N47, B47에 좀 많이 있는 문제인데 N57도 가끔 찾아보면 그 체인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엔진 오일을 잘 갈고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늦추거나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제가 이 차를 타고 있으면서 그 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와주셨던 BMW 118D 대구에 계신 차주님께서도 고질병 달고 가는 친구거든요. 체인 절소 문제가 그 N47 엔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약간은 피해갈 수 없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실내 디자인을 보시게 됐을 때 일반 F바디 5 시리즈랑 좀 다르게 뭔가 운전자 쪽으로 좀 감싸는 듯한 유려하게 꺾인 듯한 이 센터페시아 이런 레이아웃이 굉장히 인상이 깊거든요. 차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쁘진 않아요. 사실 구립니다. 왜냐면 연식이 제 차도 이제 뭐 거의 10년을 바라보는 차기도 하고 많이 올드하죠. 실내 디자인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스팅어 탈 때는 내가 여자친구한테 한 번씩 꽃 선물해주고 뭐 그러면은 차 안에서 이렇게 꽃을 또 예쁘게 찍어요. 그때는 이렇게 앰비언트 들어오고 하니까 이렇게 빨간 레드 시트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하더니만은 요 차로 바꾸고는 한 번도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꾸고 제가 한번 꽃 한 송이 사줬었는데 요걸 찍다가 어떻게 찍어도 별로네 그러면서 안 찍더라고요. 보통 여성분들께서 인스타 감성으로 우리 오빠한테 받은 꽃 난 사랑 중 귀여운 감성샷 찍으시는데 지금은 마음만으로 간직해야지. 네. 차를 왜 바꾼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오빠 왜 차를 다운그레이드를 해 오빠? 진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팅어보다 나은 게 안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 외관 디자인이야 남자들 좋아하고 제 취향이고 연비 좋은 것도 뭐 차주가 아는 거니까 그런 건 저는 되게 만족하는데 결론은 실내 디자인이 구리다. 예. 그래서 날 좀 시원해지고 나면 이제 제가 앰비언트 다이로 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쇳가루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디젤 엔진이 이제 연료를 덜 넣고 타고 앵꼬 상태에서 자주 주행하고 열이 오른 상태에서 연료가 엔진에 들어갔다가 필터를 거치다가 즉 반복하면서 쇳가루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리비가 어마어마해요. 센터 견적 기준이긴 한데 부품하고 공임 다 합쳐서 한 2천만 원대라고 듣긴 들었습니다. 이 차 중국 가격이 1,700만 원인데 예, 물론 저한테 안 생기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일어나면 저는 바로 그냥 폐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 순정 휠이 20인치인데 들어간 타이어 이제 사이즈 편평비가 되게 낮습니다. 포토홀이나 도로가 좋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이제 빵 쳐버리게 되면 옆 타이어가 파스 나거나 이제 코드 절상이 오는 그런 문제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BMW 6GT 타시는 차주님들 아니면 벤츠 CLS 타시는 차주님들 20인치 뭐 마차휠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코드 절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차주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순정 타이어 꽂았을 때. 네 맞아요. 이제 CLS도 이제 20인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차 사이즈랑 타이어 사이즈를 같은 게 쓰게 되거든요.
그 차들도 코드 절상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자꾸 이제 노면을 좀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타이어를 사이즈 키워가지고 코드 절상을 미리 막고자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차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좁은 듯한 실내 공간? 물론 저는 혼자 타고 많이 타봐야 이제 2명이 타가지고 크게 단점이라고 안 느껴지는데, 이걸 만약에 패밀리카로 생각하시거나 가족분들 태울 용도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키가 178인데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추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레그룸은 괜찮은데 헤드룸이 확실히 좁다고 많이 느낍니다.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 희생하는 것 같긴 한데 3, 4인 가족용으로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타시는 분들께서 차체가 낮아가지고 타고 내리기가 좀 불편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스팅어도 제가 서스펜션 튜닝을 해놔서 되게 낮은 상태여서 타고 내리기가 힘들긴 힘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순정차고거든요. 근데도 처음에 탈 때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많이 낮아요. 스팅어보다 더 낮은 것 같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 차 타고 내릴 때 여기 B필러에 어깨로 이제 밀어가지고 내리거든요. 반동으로. 낮은 차체가 외적으로는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편안함과는 조금 먼 것 같아요. BMW 640D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차량 가격은 제가 완불 쳐가지고 할부는 따로 없고요. 보험료는 제 나이 기준으로 자차 포함 이제 68에서 70만원 정도 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로 따지면은 한 58,000원 정도. 자동차세는 연식이 2016년식이다 보니까 경감을 받아서 1년에 46만원 정도. 올로 환산하면은 한 4만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거리를 안 뛰고 이제 시내만 위주로 댕겼을 때는 거의 한 1000km? 한 1200km 정도 타거든요. 한 달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딱 2번 주하면 15만원 정도? 그게 쓰고 있어요. 디젤 한 1,450원 기준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스팅어에 비하면은 한 10몇만원 정도 줄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일은 제가 인터넷에서 규격에 맞는 이제 마음에 드는 오일로 구매해서 뭐 통당 한 8,000원에서 만원 정도? 저는 국산 오일 쓰거든요. 이 차 엔진 오일 용량이 7리터 정도? 7.3리터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오일값만 한 6에서 7만원 정도. 공임은 2만원 정도, 3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총 한 달 유지비는 기름값하고 세금 보험 다 포함하니까 한 25만원, 30만원 안쪽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6 시리즈 9대 고민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을 것 같은데, F10 5 시리즈가 조금 너무 흔하고, 그렇다고 이제 7 시리즈는 좀 타기에 너무 헤비하다 그러면은 너무 괜찮은 차니까 디젤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은 되게 만족스러운 차가 아닐까. 그리고 6 시리즈 혹시 타시는 분들 계시면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질문도 드리고, 궁금하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도 드리고 할 테니까 댓글 같은 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